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피메이커라고 자부하는 김종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일 MC 박휘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연애 고민일까요? 네, 많은 고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비전의 문제가 아닐까, 네. 삶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정말 귀한 자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청년 김지연 자매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연 자매, 요 카메라를 보고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갈릴리 청년부와 또 고등부 교사를 섬기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먼저 이제 보통 10대, 20대가 살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10대 어린 나이에 이제 인도로 유학을 갔어요. 그죠? 네. 그 얘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인도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처음 가게 된 이유는 부모님이 이제 인도라는 나라에 관심이 좀 많으셨고 때마침 저희가 여기 경산중앙교회에서 본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또 최도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었어요. 맞아요. 인도 선교사님이시죠? 네, 최도열 선교사님과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다가 또 교회에서 인도 단기 선교팀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 팀과 같이 원래 선교를 가는 겸 이제 인도를 알아볼 겸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가 몇 살? 제 중학교 3학년 때요. 3학년 네, 때. 3학년 야, 때. 어린 나이에 진짜 아무리 부모가 가라고 그래도 진짜 네. 강단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준비해 주시는 거는 무조건 아빠가 무서웠구나. 좋은 길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길이면 그 길은 분명 좋고 옳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 생각해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그래서 인도의 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몇 년? 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한 5년을 있었어요. 야. 근데 그 해외에서 이렇게 오래 지내다 보면 사실 뭐 다른 것도 다 걱정이지만 특히 이제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이 좀 걱정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이 좀 어떠셨는지. 거기 가서 제가 대부분 지낸 친구들이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이었거든요. 네. 거기가 인도다 보니까 또 선교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주말에는 그 친구들 부모님 사역지에 따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 매번 노는 곳이 한인교회다 보니 교회에서 이제 뭐 주일학교 그 찬양 선생님도 하고 그 교회에 있는 카페에서 빵도 팔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런 신앙생활에 더 젖어들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네, 다 맞아요. 자연스럽게 보호받으며 살 수 네, 있었다. 맞아요. 그랬죠. 그러면 아까 인도에서 5년.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시절을 이제 마쳤다 맞아요. 그죠? 고등학교까지 이제 졸업하고 또 예. 학기제가 한국이랑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예, 예. 그것까지 맞춰서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되던 해에 어허. 이제 독일로 넘어가게 됐어요. 왜 독일로? 독일로 넘어가게 된 것도 이제 제가 과학 과목을 계속 중고등학교 때 들었는데 이제 네. 거기서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과학 과목을 듣는 친구들이 약대나 의대, 화학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러 가요. 인도에서? 네, 인도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친구들이?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독일로 가보는 게 어떠냐고 먼저 선 제시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독일이 또 약대도 유명하고 학비도 무료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때도 그냥 짐 싸가지고 졸업시간 끝나고 바로 또 독일로 넘어갔어요. 그때도 역시 네, 육신의 맞아요. 아버지가 제시해 주는 맞아요. 것은 맞아요. 가장 좋은 것일 거라는 맞아요. 확신으로. 네, 맞아요. 야, 이렇게 쉽지 않은데. 진짜 쉽지 않는데. 네,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진짜 외롭잖아요. 힘들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거기 독일에 넘어가서도 제일 처음 간 곳이 한인교회였는데요. 거기서도 또 좋은 믿음의 언니 오빠들을 만나서 또 외로움은 사실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오, 다행이다. 네, 그래서 또 어학원 다니고 하면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계속
외로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독일에서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또 열심히 했다고 새벽 예배도 뭐 빠지지 않고 몇 달 네, 동안 나오고 그랬죠. 그랬다고 네, 맞아요. 이제 제가 인도에 마지막에 2년 동안 있으면서는 그 목사님 자녀들이랑 어울리기보다는 또 유학생들이랑 어울리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이랑 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살짝 네, 그러면서 이제 독일로 넘어가면서 다시 언니 오빠들이랑 만나면서 거기서 아. 리더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코스타도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사이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른 거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기도하러 가야겠다. 근데 기도하러 가려면 새벽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 이민 한인교회가 빌려 쓰다 그치 보니까. 그치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가야겠다 했는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면서 코스타 가기 전에 또 같이 모여서 준비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통해서 또 좀 네. 그때가 20살 네, 그때 20살. 근데 제가 또 들어보니까 예, 예. 거기에서 또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코스타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예. 아, 그때 이제 갔는데 그 김종원 목사님께서 또 강사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유로 코스타였어요. 네, 그죠? 맞아요. 유로코스타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유학생들이 다 모이는 그런 집회인데 그 자리에 이제 김종원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그때 선택 특강으로 김종원 목사님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5가지 사랑의 언어. 예. 특강을 하셨었는데 그 강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나오고 야, 저렇게 제 얼굴이 부했었나. 아, 야.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사진에 보면 지연자매가 저 20살 때 저렇게 앳됐잖아요. 맞아요. 야,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든 청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 강의도 듣고 이제 목사님이랑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타 집회에 가서 거기를 갔다 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 내가 지금까지는 저희 부모님의 선택을 믿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앞으로는 분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분명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좀 더 그런 것들의 삶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좀 결심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코스타가. 네. 하나님의 계획대로 네. 부모님의 맞아요. 계획도 존중하지만 맞아요.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오늘 온라인으로 계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죠. 또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채팅창으로 뭐든지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연자매는 못 보고 계실 텐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김보은 목사님 트러스트 사장님 화이팅. 그 다음에 쩡인지 뭔데 이하라고 돼 있고 김성숙 집사님 부럽습니다. 저하고는 정반대네요 라고 또 오라고 연우 멋지네요. 멋지다. 20살의 김지연 씨 멋져요. 우리도 사랑의 언어 강의해 주세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랑의 언어가 터치입니다. 우리 김지연 자매 정말 멋지네요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올려주셨고요. 혹시나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물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어쨌든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가면 아버지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 내 인생을 설계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번 움직여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삶의 변화를 결단하게 되셨나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거기서 독일 약대에 들어가려면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다 따고 이제 그 어플라이 그 원서를 냈는데 그쵸. 그때 당시에 그 부모님이 약대는 그 정원 제한이 있으니까 그 밑에 뭐 화학이나 이런 과라도 한번 내봐라고 하셨는데 그걸 안 내고 약대만 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남아서 다른 걸 더 공부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그걸로 인한 저 안에 어떤 기쁨도 없었고 그걸로 계속 하면서 내가 좀 너무 지쳐 있었던 시간이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좀 쉼을 누리면서 좀 다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때 들어와서 그 들어온 게 몇 년도? 2000?
10, 한 17년 17년.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예. 그때 들어오면서 그때 신앙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경산중앙교회 나오면서 다시는 이제 그 청년부 생활 더 깊게 하지 말아야겠다. 왜요? 그 전에 그 한인교회에서 마지막에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어서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거 너무 힘들다라는 그때 생각이 저한테 있어서 그럼 경산중앙교회는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네. 지금 지금 이제 이제 2017년 다시 돌아와서 네. 다시 중학생에서 청년으로 다시 네, 다시 들어오게 된 돌아왔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한인교회에서 좀 이렇게 네. 막 갈등하는 시간 때문에 맞아요. 힘들어서 네. 청년부에 깊게 인발부를 안 하겠다 마음 먹으신 네. 거다.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될 걸 갈릴리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텐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저 안에 들었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내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에 더 깊숙이 들어가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볼 테니까 그 한 달 안에 제 마음을 바꿔주시던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금철 예배를 이제 나오고 양육 훈련도 하고 했는데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또 리더도 하고 여러 양육 프로그램도 하면서 또 네네. 경산중앙교회 갈릴리 청년부에서 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랬구나. 이야. 또 우리 갈릴리에 이제 발을 내디디면서 네. 박희 목사님의 강의에 네. 또 도전을 받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그 문답을 했었었는데, 야, 소요리 문답 이런 네. 것들은 많이 들어보지만 맞아요. 하이델베르크는 좀 이렇게 접하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네, 열심히 준비해서 하이델베르크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저희 그때 당시에 지금의 이제 가게의 이름을 정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하다가 그 하이델베르크 1강에 보면은 뭐 당신의 영원한 위로는 뭐 어떤 것입니까 할 때 그 위로가 이제 트로스트, 독일어로 트로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제가 창업하는 이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좀 위로와 위안이 되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트로스트로 가게 이름을 정하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약대에서 네. 창업한 이제 사장님으로 변신하게 됐는데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카페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베이커리, 카페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어요? 독일에 있으면서 저희가 어쨌든 한인 교회에서 간식을 이제 청년들이 해가고 했었는데 그때 많이 한 게 베이킹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독일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그 새 얹혀서 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홈스쿨링처럼 홈스쿨링이 아니라 홈스테이처럼 홈스테이는 아니고 그냥 이제 그분들끼리 살기 조금 적적하시니까 좀 저렴한 세로 해가지고 유학생들 세계 유학생들이 와서 살 수 있게 이제 세를 내시는데 거기 지내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게 베이킹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흥미를 가졌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다시 나가더라도 이거를 배워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배우게 됐는데 계속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트로스트까지 하고 그럼 있어요. 본인의 은사에 맞다고 생각되세요? 근데 왜 아까 그 질문 했었잖아요. 내가 약대에 이제 하는데 다른 뭐 화학이라든지 조금 낮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정면 승부하는 근성이 있는 것 같아. 한국 같은 약대 바로 한다. 근데 이제 떨어졌다. 계속 기쁨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돼서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베이커리 이제 뭐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그 질문 기쁨이 있는가? 지금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일을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게 좀 기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어쨌든 이거를 저한테 주어진 달란트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소소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눔으로 인해서 또 그게 저에게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야, 코로나 때 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그 이제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카페 개업을 했는데 개업한 지 2주 만에 코로나가 터졌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그 청년이 지연자매인지는 몰랐죠. 저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픈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조금 막막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근처에 병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좀 섬길 수 있는 곳은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갈릴리 청년부랑 같이 좀 섬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물질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편지를 써주고, 또 그거를 배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갈릴리 청년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네, 저렇게 해가지고 경산시 보건소랑 뭐 격리센터랑 그리고 세명병원 중환자실 이렇게 해가지고 빵이랑 뭐 음료랑 뭐 후원해가지고 좀 갖다 드렸었거든요. 네. 그때 좀 육체적으로는 솔직히 너무 많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육체적으로 조금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했던 저거 시간이었던 것 우리 같아요. 국민일보에도 소개됐죠. 이런 기특한 청년이 있다. 네, 맞아요. 그런 공동체가 있다 해서 국민일보에도 소개됐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 혼자보다는 또 갈릴리 청년부 이름으로 같이 하는 게 훨씬 의미 있고 값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참 일을 잘 벌리는 청년입니다. 네, 딱 버려놨는데 또 거기에 같이 마음을 합하는 같이 하는, 친구들이 어. 막 붙어서 어. 그때 저도 같이 이제 배달 간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네, 예. 기억이 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그 이제 베이커를 계속 만들어서 쿠키를 만들어서 그렇게 전달을 했었거든요. 아니,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다 어떤 의미에 돈이잖아요. 그럼요. 그 창업은 했는데 문을 닫아야 되고 뭐 할 수 없고 그렇게 계산이 안 돌아가죠 보통. 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처음엔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진짜 누구 섬기려고 시작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처음에 그렇게 코로나 터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섬겨줬던 청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트러스트 사장님 멋져요. 뭐 트러스트를 라떼도 진짜 맛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제 트러스트 쪽으로는 어떻게 돼? 여기 에그 타르트도 맛있다고 진짜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단점이 있다고 유경험자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유경험자입니다. 유경험자 이게 그러면 에그 에그 자 그러면 트러스트 쪽으로는 넘어가 보십시다. 어떻게 또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하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가게를 어디를 할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CG에서 트로스트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또 운영하고 있죠. 이것도 약간의 홍보하면 좋으니까요. 가게 위치, 로케이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치는 찾아가기 쉽도록. 위치는 이제 CG 왕건가 근처에 있고요. 샘물교회 바로 옆에 있는 2층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또 트러스트를 하게 됐는지. 거기 제가 이전에 이제 가게를 하던 곳이 거기가 이제 사실 제가 정식적으로 뭐 가게를 딱 완전 창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전에 했던 곳이 사촌 언니가 저를 되게 딱하게 생각했어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빵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촌 언니 선배가 거기 베이킹 작업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주중에는 그분이 사용을 안 하셔서 너가 한번 사용해보는 건 어떠냐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를 주중에 사용하게 됐고 거기가 계약 기간이 1년이어서 이제 끝나갈 때쯤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여기 이제 끝나가는데 다음으로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샘물교회 그 담임 목사님 딸이어가지고 그 친구가 때마침 이제 그때 그 교회 카페가 좀 코로나로 좀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는데 너가 혹시 들어올 생각이 있냐고 먼저 제안을 해줘가지고 그러면 거기 이제 이런저런 조건들도 맞고 이래서 거기를 내가 들어가겠다 해서 이제 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 채팅창에 CG 트러스트 가봐야겠어요. 또 서정희 전사님 이 시대에 정말 귀한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나눌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멋있어요. 진짜 감동입니다. 등등의 글이 올라왔는데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해져요. 처음에 이제 그 긴 외국의 유학생 시절을 이제 정리하고 들어와서 제빵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카페 이제 사장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정말 육신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실 거라고 신뢰하면서 어린 나이에 유학의 길을 걸어갔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다. 지금 그 어떤 과정 속에 지금의 어떤 삶이 기쁨이 있는지 어떠세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가끔 내가 그 길로 갔으면은 더
돈도 많이 멋지지 않을까? 벌고 더 예. 좀 멋지지 않을까? 커리어 엄마 우먼? 아빠의 예. 그 꿈도 이뤄드리고 또 실제로 같이 유학생활했던 친구들이 다 지금 외국에서 또 뭐 직장도 잘 다니고 그러고 있어서 가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아 부럽다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지냈으면 제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음. 지연 자매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네. 어떤 분이세요? 지금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고 또 제가 계획한 그 길을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그 얘기랑 연결되네요. 네.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실 아, 거라고 그죠. 믿고 네.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나고 또 독일로 가라면 독일로 가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 주신다라는 네. 신뢰. 네. 근데 거기서 플러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에 방향이 좀 틀어질지라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네. 야, 그럼 기특한. 야, 갈릴리 우리 사역자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귀한 청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좀 외국에 있으면서 좀 외국어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요. 예. 또 마침 여기 경산에 공단도 많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부끄러워서 청년들한테는 말을 못 했었는데 네네. 좀 그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지금 시작하는 이 카페는 이게 저의 어떤 목적지나 정착이 아니라 이게 시작으로 어떤 사회적 기업을 이루어서 좀 그런 외국인들을 섬기고 또 청년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힘내서 좀 이 돈으로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청석 모두가 지금 감탄하고 있는데 아마 네. 여기에 온라인에도 다 그런 감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도전되어지는 사장님 멋집니다. 또 천종훈 장로님도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지만 지연 자매의 삶 부러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 네. 그런 꿈을 사회적 기업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 정말로 매칭이 정확한 것 같은데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제가 지연 자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 비슷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사회적 기업이 꿈이라고 말하면 사회적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냥 단순히 내가 조금 수입을 적게 갖고 그 문제를 푼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 사회적 문제를 풀어내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독교적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이 지역에 함께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꺼리낌이나 이런 거는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20대 청년이고 또 자매인데 네. 이렇게 꺼리낌이 있거나 약간 겁나거나 조금 거리를 두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없고 훅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네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인도랑 독일에 있었다 보니까 인도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인종. 네,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독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시리아 난민인 친구랑도 같이 살아보고 이제 인도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무서움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때 그 친구들의 언니나 오빠 또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크게 막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그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내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지연 자매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은 막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더 많이 해야겠지만 그렇겠죠. 그 같이 오신
뭐 가족이나 또 그런 뭐 부인이나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 와서 막 그런 그 힘든 일을 하기에 참 버겁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좀 같이 알려주고 또 그분들과 같이 또 더 많은 곳들을 섬길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예. 네, 그거를 제가 어떻게 실현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20대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네, 같고요. 네. 또 잡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네. 거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지연자매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20대 청년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벌써 기성세대가 되어졌고 박김 목사님도 이제는 청년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눌 때 느낌이. 그러니까 청년이지만 청년에게도 참 배울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예. 어쩌면은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오히려 청년들은 더 거침없이 네.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오늘 저는 생각을 고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니까 청년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할 때는 청자 무슨 청자인 줄 아느냐 풀을 청자다 푸르고 푸른 시기를 사는 게 너네들의 시기다라고 설교는 했지만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 지연자매를 만나보니까 오늘 풋풋한 청년의 패기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복 토크의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지연자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제가 이걸 굉장히 오래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저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작은 달란트를 나눠주며 살 때 제가 참 행복을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들 다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 맞습니다. 지연자매가 계속 나눔을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도 나누고 살 때가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얘기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남겨뒀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궁금해요. 네. 어떠세요? 이제 딸이 이렇게 뭐랄까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서포트 해왔는데 이 방향을 틀고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고 또 사회적 기업을 추구하는 카페 사장님 괜찮아 하시는지. 처음에 이제 한국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또 아버지랑 거의 대화도 못하고 또 되게 갈릴리 리더 생활을 하면 집에 늦게 가거든요. 평일에도 이제 그렇죠. 한몽하고 그래서 되게 싫어하셔서 집에 늦게 오면 무조건 교회 갔다 오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여기저기 가셔서 딸 자랑도 하시고 좀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좀 응원해 주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가 약간은 지금 같은 이게 노선을 걷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죠?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또 채팅창에 글을 주신 분들 소개할게. 너무 멋있어요. 조화야 성도님. 블레스 분인데 항상 나눔을 생각하는 사장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같이 일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비전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우님, 너무 멋진 비전을 가진 자매인 것 같아요. 화이팅! 청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말입니다. 김성숙 집사님, 조아야 성도님 다시 글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연자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20대를 한창 살고 있는 우리 김지연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소망을 다시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젊음의 딸을 살아가는 것이 위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정말 갈등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지만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젊음을 드리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시기인 것을 입증해 보이는 우리 지연 자매, 하나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꿈도 이루게 도와주시고 지금 영업하고 있는 트러스트 이 가게도 더 많이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취지의 가게라면 대박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참 오늘 방송을 듣고
지금 당장이라도 CG에 트러스점을 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언제부터 다시 오픈되어지죠?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시 오픈. 다음 주 목요일이면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4월? 한 20 며칠? 네, 한 20일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쯤 다시 네. 오픈되어지니까 조금 참으셨다가 4월 20일 이후로 CG의 트러스트를 가시면 정말 미래에 멋지게 쓰임받을 사회적 기업 현장에 여러분이 에그타르트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뭐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 오늘은 정말 세상의 성공 기준을 따라 삶을 사는 청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정말 그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의 스토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는 모든 청년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되면 참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하는데 우리 지연자매 양손 앞으로 하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